네, 얼마 전 발생했던 유튜브 뒷광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목적으로 금전적 거래를 해놓고 광고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이런 뒷광고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스마트 라이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튜브 뒷광고, 그러니까 직접 사서 쓴 것처럼, 직접 사서 먹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가 될 만큼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떻게 발단이 된 건가요? 이게 시작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한 매체에서 연예인 유튜버들이 어떻게 시청자를 기만하며 돈을 버는지를 폭로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예.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분들이 내 돈 내 산이라고 하죠. 예. 내가 돈을 내고 산 물건에 대한 리뷰라고 명시를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광고주로부터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받은 간접 광고였던 겁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8월부터 몇몇 유튜버들이 실은 이제 다른 일반인 유튜버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 구독자가 몇백만 명 넘는 굉장히 인기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런 유튜버들이 상당수가 이런 뒷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들은 이제 사과문을 올리고 유튜브 활동을 그만두기도 했고요. 또 활동을 그만두지 않은 이들도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많은 구독자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비를 받아두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리뷰를 했다. 이게 문제인 것 예. 같은데요. 얼마나 뒷광고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튜버들 스스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자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 인플루언서 계정에 올라온 582건의 광고 콘텐츠 가운데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힌 콘텐츠는 29.9%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들이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행해져서요.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는 원래 이런 곳이다라고 시청하고 있던 경우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이 쓰니까 나도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구매까지 이어지게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시청자들이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정보에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나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유튜버들의 리뷰를 한 번씩 좀 찾아보고 예. 사는 편인데요. 2018년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각 분야의 제품 구입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인물의 조언이 더 믿을 만한지를 물었거든요. 이때 1인 크리에이터가 전체 평균 한 73.4%로 일반 연예인 26.6%에 비해 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좀 예외인 분야는 이제 공연, 전시, 페스티벌 같은 분야가 있는데 여기를 제외하면 화장품이나 의류, 전자기기, 도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1인 크리에이터의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경각심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왜 뒷광고를 하게 된 걸까요? 이게 일단 광고주가 원했던 거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스스로 나는 광고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라고 이걸 보여주기를 좀 싫어합니다. 예. 사실 굉장히 유명 유튜버라고 해도 제목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영상 조회수 차이가 좀 심하게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뒷광고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목에 광고라고 확실하게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이건 언론의 기사형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표시했을 경우에는 조회수가 정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검색 결과에도 잘 안 걸리게 되고요. 예. 또 이 광고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리뷰다. 이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도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가장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협찬글, 또 흔히 말하는 돈 받고 쓴 리뷰는 시청자가 싫어하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다만 저는 이 유튜브 생태 자체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을 정리해보면 그 광고주가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유튜버 스스로도 내가 광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에 그 유튜브 생태계 자체에서 오는 문제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건가요? 보통 유튜브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리면 여기에 붙는 광고로 돈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광고 종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예. 한 8가지 정도의 광고가 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애써 콘텐츠를 만들고 구독자를 모아서 광고를 달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고요.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여기서 벌게 되는 광고비가 생각 이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뒷광고에 대한 유혹을 좀 쉽게 떨치기 힘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법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2008년부터 방송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간접 광고가 도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게 좀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 유튜브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 유튜브는 다른 OTT랑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의 광고 제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행 방심위 정보통신심의 규정은 제6조 헌정질서 위반 그리고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같이 역사나 사실 왜곡, 혐오 콘텐츠가 올랐을 때에만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현재 제도적인 빈틈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방송과는 달리 그 부가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국내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사실은 뭐 요즘에 그 방송보다 더 영향력이 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뒷광고 문제가 발견이 돼도 그 크리에이터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행 그 표시광고법이 있는데요.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행위를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여서 과징금도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이 광고를 내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주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고인지 알리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이 처벌에서 좀 제외된 셈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한 7개 기업이 이 인플루언서를 통한 위장 광고를 적발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이 사업자들에게 이제 부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 11억 5천만 원 가량의 광고비를 받았던 인플루언서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뒷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은 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제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또 제재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원래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들 좀 준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기업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위반해 왔던 편인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이 개정안 신사지침 개정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인플루언서들은 이 소개한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광고 중에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즘 유튜브 딱 보시면 앞에 유료 광고라고 붙어 있는 이런 제목을 단 영상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다 붙기 한 거고 이제 새로 나온 영상들도 이 앞에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료 광고 배너를 사용해도 되지만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도 별도 표시를 통해서 유료 광고 포함을 알려만 듭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를 해야 되고요.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는 경우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단이나 땡스 같은 애매한 표현이 금지돼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시면 앞에 광고라고 글 맨 앞에 딱 뜬 것도 보실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설사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것이 어떤 광고 효과를 가질 경우에는 광고 돈을 받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며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 좀 더 유료 광고라는 표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유튜버들을 보면 예전에 뒷광고를 했던 게시물에 이제서야 유료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미 지나간 광고에 있어가지고 처벌이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좀 유명하신 뭐 스타일러스나 이런 분들 보면은 갑자기 그동안 올리셨던 1년 동안 올렸던 영상의 3분의 2 이상이 다 유료 광고 표시가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일단 다 바꿔 놓으시는 게 시청자들 위해서도 이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영향력이 요즘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네.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사람들한테 끼치고 있는데요. 광고 자체가 많이 줄진 않겠지만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 트렌드도 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체크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이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보다도 이 방송사에서 만드는 이런 방송을 클립 영상들이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트렌드에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광고 표시법을 위반하면 네.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1억 5천만 원 네.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부분들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유튜버가 아니라 그 사업자들한테 지금 적용되는 이런 규칙입니다. 예.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은 아니고요. 예전에 파워블로그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때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뒷광고를 요구하는 광고주들한테 적용돼 왔던 이런 규칙들이 이번에 유튜버들한테도 좀 폭넓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뒷광고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여론이 좋지는 않잖아요. 예, 모두 다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런 뒷광고들을 조금 더 양지화해서 합법화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금- 뭐 의견이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유료 광고를 이제 붙인다라는 게 이 뒷광고를 좀 합법화한다라는 건데, 근데 뒷광고 합법화 자체가 일반적인 광고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봐야 될 게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광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막상 이제 수익의 대부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상 상위 1%보다 또 더 작은 사람들한테 지금 몰려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갭이어란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유명세는 있는데 돈을 전혀 못 버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뒷광고를 유혹을 해도 솔직히 거절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을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게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구글에서 유튜브가 어느 정도를 버는지를 밝혔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큽니다. 이게 몇백조 되는 수익을 네. 예, 구글 전체 수익에서 10%가 넘어가는 금액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55%를 구글이 떼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구글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네. 이렇게 좀 크리에이터들한테 배분하는 몫을 좀 늘리는 이런 것이 좀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향력과 수익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재 유튜브의 생태계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 광고 시장 자체가 SNS와 유튜브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만큼 보다 좀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